자, 천재성이라는 용어는 거슬러 올라가지는데 라틴어 ingenium이라는 단어로 거슬러 올라가져요. 이건 타고난, natural born,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타고난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의 본질은 보여지는데 독창적인 생산성으로 뭔가 이제 걔만 딱 만들어내는 거. 이 독창적인 생산성이란 인플로이가 고용하다 말고 무생물이 오면 이용하다, 활용하다는 뜻이 있다. 자, 이용하는 건데 confident, 자신감 있는 그 대담한 직관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접근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재성이란 이러한 거다란 정의를 내리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천재성이란 뛰어난 창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알려져 있는데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나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밑에 그때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자, 지금 고3 분들 같이 볼까? 고3? 민서야? 민서 볼까 이거? 자, 보세요. 요게 다 같이 봐봐 여러분. 고2 분들도 봐봐.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언제 돌아올지가 불명확해. 그래서 항상 요 not A until B의 구조가 들어간 건 정확한 해석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해석을 가져오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not A until B 구문입니다. 아, 내일 되면 있구나. 그 전까지는 없고. 이게 정확한 사건의 순서거든. not A until B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막 바꿔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거 똑같이 not A until B의 구조예요.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스미스는 하고 뒤로 가. 스미스는 그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숙제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다 했다. 이런 얘기야. 사건의 순서가. 요렇게만 쓰면 다행인데 얘를 이제 형태를 바꿉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변형을 시켜요. 그 변형된 형태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 자, 일단 나대 언틸비에서 이 기준점이 되는 시간 있죠. 강조하려는 시간 기준. 그 어딜까? A일까 B일까?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이기 때문에 뜻 자체가 항상 B를 강조해요. B 전체가 강조가 됩니다. 항상. 요걸 갖다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 두 가지 다 배운 강조 표현이에요.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다? it이와 that. 이때 강조 구문 있죠. 그걸 이용해서 B를 첫 번째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요 B를 뚝 띄어서 it is. 과거니까 was를 쓴 거예요. it was와 that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B 전체를. 집어넣어. 얘를 왜 집어넣는다고? B가 강조점이기 때문에 B를 뚝 띄어서 그 B는 무조건 하나의 이 사실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B는 전체로 움직입니다. 뚝 띄어서 it was야 대사에 집어넣어. 자, 집어넣는데 이 B가 앞으로 가면서 시간의 단서를 나타내는 not until이 같이 딸려가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 that이란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이거 붙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it was not until 사이에 B를 전체 집어넣고 자, not 갖다 썼죠? 그죠? until 갖다 썼죠? 나머지를 다 속간해서 A로 나머지 뒤에 that 뒤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강조 구문의 나머지를. 그래서 Smith 부정 갖다 썼잖아. Smith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위 지문에 나온 게 요거죠. It was not until, 그지? 줄여서 it wasn't until이라고 쓰기도 하고. 요게 나왔을 때 해석이 골 때립니다. 그죠? 딱 봐도 전혀 개성한 형태잖아. 하지만 얘는 해석이 어려울 필요가 없다.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해석을. 오히려 더 간단해져요. 순서대로 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의 엄마가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스는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돼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요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이 대시나 what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비동사 대세 강조 구문 형태로 존재해줘야 된다. 요걸 챙기시면 되고. 자, 요거 말고 이제 또 있어요.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여기서 또 it is that을 이용한 강조 말고 강조가 또 있죠. 바로 도치라는 게 도치. 그죠? 자, B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당겨.
땡기면서 어떻게 한다고? 요게 같이 딸려와요.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요게 until이 뒤에 문장으로 묶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으로 딸려. 근데 딸려와서 이제 봤더니 not until이 딸려왔네. not이 뭐다 이거? 부정어잖아. 그리고서 전체 B는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not until B가 전체 묶여요. 땡기고 보니 부정어네. 뒤에 있던 부정어가 앞으로 왔네. 뭐 해줘야 돼? 부정어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도치를. 그죠? 그래서 B는 그대로 오고. 자, 요거 갖다 썼죠? 뭐가 남아요? A가 남죠. A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B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냥 붙이면 안 된다.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주어 동사. 부정어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갔으므로 뭘 해줘야 돼? 부정어 도치에 맞게 주어 동사 이제 바꿔줘야 돼. 근데 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도치 여러분 까먹으면 도치? 까먹었나요? 일반 동사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대신 앞으로 가져야 돼? 조동사 두가 대신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니까 뭐가 된다? did가 오고 그 다음에 과거 나타내줬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서로 가져오면 된다. 두 번째 형태까지. 요게 나왔을 때도 해석이 골 때리죠. 근데 똑같지 뭐. 이게 뭐라고? B. 나머지가 뭐라고? A. 해석 어떻게 해요? 그의 엄마가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스는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도치된 거에서 뭐 여러 가지 어법을 낼 수가 있지. 요거 finished가 되면 안 되죠. 앞에 이미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Smith finished라고 도치를 시키지 않은 일반적인 문장을 써도 안 되죠. 뒤에 있던 부정어가 앞으로 가서 완성됐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법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not A until B 구문이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요거의 해석은 간단하죠. B가 얘는 또 단어 하나야. 아주 쉬워.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나온 게 대지 맞냐 물어본 거죠. 대 맞지? 뭐니 이거? 이때 강조의 대지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된 말고 뭐도 돼요? 된 말고 뭐 위치 써도 되겠지. 들어간 사물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으로 받아서 when 써도 되고. 자, 그럼 해서 어떻게 해요? 비하고 나서 이렇게 돼요. 적어놨죠?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시작했는데 묘사하는 것을 바로 예술적인 창의적 잠재력을 묘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천재라고 천재로서의 영감의 원천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성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언제 돼서 생겼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나서야 천재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부정어 도치로 다시 써보자. 부정어 도치로. 자, 학교 이렇게 나왔어. 요거를 이렇게 not until이라고 하고서 밑줄 쫙 해놨어. 다시 구성해서 쓰라는 얘기죠. 한번 써보세요. 프린트에다가. 자, 요 문장을 서술 용어로 not until까지만 쓰고 쭉 이렇게 했어. 르네상스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한글로 그냥 르라고 쓰세요. 르네상스는 르라고 쓰시고 한번 not until이 앞에 있는 걸로 한번 문장을 다시 써보자. 혜린이? 써봐봐.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생각할 게 있나? 방금 전 거랑 똑같은데? 고민을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해서? 다 안 써도 되지. 이게 물결 표시하고. 쌤 보여줘. 요 not until B 구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어법을 이제 포함하는 구문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치도 들어가고 이때 강조도 들어가는데 막 복잡하기 때문에. 했어? 못했어? 생각 중이야. 생각할 게 많아? 이 수학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같이 볼까?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not until 앞으로 왔지? 중요한 건 B는 아무런 변화 없어. not until하고 B가 오면 되죠. 뭐가 오면 돼? 더 르네상스 오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that 없어지지, 그지? 강조구문이니까 됐고. 나머지 A 쓰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정어가 앞에 왔네? 뭐 해줘야 돼?
도치를 시켜줘야지, 그지? 일반 동사네 누가 앞으로 온다? did, 그렇지. did 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people, 그 다음 begin으로 가죠. 앞에 과거가 나타나. 뒤는 똑같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부정어 도치가 제대로 된 거다. 그럼 봐봐. 요것도 혹시 모르니 적어두자. 요거 학교에서 요거를 그냥 원래 문장, 애초에 그냥 원래 문장으로 아예 쓸 수 있잖아. 최초에 뭐 이더즈 나던틸 이런 거 말고 그냥 애초에 원래 문장은 뭐냐? 적어도 혹시 모르니 people didn't begin 하고 뒤엔 똑같아요. begin to describe 뭐지 하고 as genius 하고 until Renaissance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장 최초야. 가장 쉬운 문장. 그래서 not A, until B 이렇게 되죠. 가장 쉬운 문장.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지. 이 문장을 주고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뭐 이때 강조 구문으로 딱딱 하고 밑줄 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장도 일단 써두고 여기서 강조 구문이 됐든 부정어 도치가 됐든 자유자재로 바꾸시면 돼요. 포인트는 B를 강조했나? B를 강조한다. 지금 한 번에 잘 안 돼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변형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서술형 나온 거 한번 풀어보시고 변형 문제.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 익히고 나면 쉽습니다. 나대의 언티빌 구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발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천재성이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란 어떤 누구도 previously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한 아이디어 말이죠. 당연한 얘기고. 자,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요거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에요. 요렇게 1, 2번으로 연결돼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발명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두 번째 대디아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냐? 중요성이 천재성, 천재라는 건 간주되는데 바로 very가 뭐죠, 여러분 원래? very 매우란 부사죠, 그죠? 뒤에 opposite 얘는 정반대라는 명사로 쓰였거든. 그 very는 틀린 거 아닌가? 아니, very가 부사도 있지만 이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었어요. the very, that very, this very 바로 그란 뜻이죠, 전부 다. 자, 모방 정신의 바로 그 정반대가 바로 천재성입니다. 천재성이란 건 뭐 안 하는 거다? 모방을 안 하고 오리지널한 걸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임마누엘 칸트는 establish, 자, establish 물리적으로는 뭐예요? 설립하다. 추상적으로는 그래서 확립하다, 세우다, 정하다 정도가 돼요. 칸트는 확립했는데 천재성이 바로 자, 뭐가 아니라 but B라는 거 이렇게 돼요. 천재성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재성이 bring about 뭐라고요? 야기시키다. 그 천재성이 어떻게 그 천재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천재들 그렇잖아. 갑자기 뛰겠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쓱 그리면 작품이 나오죠. 그죠? 그 자기 무슨 원리가 있어? 아니야. 영감을 받아서 필대로 딱 그리면 작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재성이 아니라 벗비다. 오히려 천재성이란 주는 건데 자연적인 것으로의 규칙을 주는 겁니다. 그 말한 규칙은 자연적인 것으로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게 천재성이 내린 얘기예요. 뭐 시스템적으로 딱딱딱 하는 게 천재가 아니라. 자, hence 그러므로 where이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저자가 O란 단어 보자. 요거는 빚지다는 뜻이에요. O A to B, A를 B에다가 빚지다. 그러니까 B 더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돼요. 어떠한 저자가 자신의 결과물이 본인의 천재성 덕분인 경우 이렇게 돼요. 뭔가 글을 되게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렸어.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동물을 쓱 했더니 걸작에 나왔어. 이런 경우에 그 저자, 작가는 does not himself, 그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디어들을 conceive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뭔것을 상상하여 만들어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임신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천재성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know가 나왔어요. 뭐다 이거?
일단 뜻이 뭐예요?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쓰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앞에도 부정이 나와야 돼. 앞에 것도 아니지만 뒤에 건 아니다. 부정어가 마찬가지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얘도 또 도치를 is로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이디지 안 되고. 자, 역시나 뒤에 진주어요. 또 그의 힘도 역시는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진주하는 거. 그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바로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마음대로 왜냐면 처음에 A라는 벌짝이 나왔어. 그 걸작이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시스템으로 그린 게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자기가 영감받아서 띡 그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똑같이 그리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이게 바로 천재성이 내린 얘기야. A가 나왔어. 그 다음 똑같은 작품 만들어내면 그 A에, 자기가 만들었어도 A에 대한 뭐가 돼? 모방이 되죠. 모방은 천재성이 아니랬잖아. 천재성은 그런 게 아니다. 삘 가는 대로 딱 하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고 싶은 대로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 힘도 역시 아닙니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또 communicate 목적어 있을 때 뭐라고요? 전달하다. 동의어 뭐가 있지? 전달하다? deliver 또 뭐가 있죠? convey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은 걸 자기가 만든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런 얘기야. 이러한 precepts가 이 지침 개념이라 뜻이죠. 이와 같은 지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떠한 지침? 바로 뒤에 거 먼저 갈게. 비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입장,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다가 넣어주는 이러이러한 지침.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요렇게 하면 나와 똑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요. 왜? 자기도 뭔지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재성이라 이런 거다. 종합하면 천재성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뭐의 반대말? 모방의 반대말이 된다. 모방이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갔고 또 자기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알고 하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천재성이 되는 얘기야. 그에 따라서 남한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전달도 안 된다. 이게 천재성의 특징이다. 천재성의 정의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이제 뭐 체중 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5번. 자, 그 방식은 우리 사회가 보는 방식인데 체중을 보는 그 방식이요. 두 번째, get into shape. 이 shape이 이게 모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몸매를 가꾸다. 몸매를 가꾸는 그 방식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where이 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주어가 동사한 경우란 접속사 뜻도 있고 관계부사처럼 쓰기도 한다. 기대가, 잘 봐. 기대가 종종 현실을 out of touch는 요거에 닿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자주 현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알지 못한대. 뭐가 너무 높다? 현실보다 기대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빼고 몸매 가꾸는 게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살을 빼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또한 야기시키는데 impatience, patient가 뭐죠? patient 뭐지? 그지? 참을성 있는 인내하는 형사예요. 명사로 뭐고? 환자라는 뜻이 있고 patient. 그 impatient은 뭐야? 참을성이 없는 조급한. 그래서 명사가 돼서 조급함이 돼요. 이것은 또한 조급함을 야기시키는데 자,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95%의 모든 다이어트가 실패하게 된 최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너무 높다? 기대가 너무 높다. 이래. 어떻게 좀만 하면 살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살 빼는데 최고봉은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거예요. 고지저탄 하세요. 살 쫙쫙 빠져. 고지저탄 알아? 몰라? 아니,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적게. 저는 고지저탄도 아니고 저는 고지불탄이에요.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빵 이런 거 진짜 안 먹습니다. 거의 입에 안 돼요. 쌀밥 절대 먹어. 흰쌀밥 절대 먹으면 안 돼. 고기, 삼겹살, 오겹살, 등갈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소는 안 돼. 소기름이 존나 나빠요. 먹어요. 돼지는 괜찮아. 돼지, 오리, 닭, 어류 아주 좋은 고기들이에요. 그 돼지에 있는 기름은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돼요.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소고기는 싸요, 혈관에. 그래서 안 좋아. 제가 운동을 특별히 안 하거든, 지금.
식별 안 하는데 살이 막 안 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고지저탄. 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졸려 처먹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배부르게 먹어도 돼. 그래서 지속시킬 수 있어. 집에 가면 삼겹살을 3인분 먹어 혼자.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1시 넘거든?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혼자. 칙 해갖고. 연기 막 이렇게 나고 막. 후추 뿌리고 막 난리, 소금 뿌리고 막 난리 나. 삼겹살 이만큼 먹어. 밥은 안 먹어. 백미가 여러분, 백미. 여러분은 지금 밥을 계속 먹어서 모르는 거야. 난 백미를 끊었거든.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끊은 입장에서 어쩌다가 하면서 백미를 먹을 때가 있어. 어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김밥 시켰어? 남았어? 그럼 이제 먹어야 되잖아, 아까우니까. 그거 먹잖아? 그럼 그때 느껴요. 야, 이거 설탕이다, 이게. 백미가. 엄청 달아요, 백미가. 여러분 지금 못 느낍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이제 이게 신진대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먹는 거에 비해 살이 많이 안 쪄, 지금 시기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직장인 되고 저처럼 이제 하면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서 살이 찌는 시기가 와요. 그때 확 불어나요, 이게. 백미 때문에. 그래서 백미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몸에 너무 나쁩니다. 그게 쌀밥이 여러분, 쌀밥이 그냥 쌀이 아니라 도정, 그러니까 다 무슨 처리한 거예요, 이게. 깨끗이 껍질 벗기고 하느라 안에서 뭐지 화학적으로 뭐 처리하고 단맛도 내고 이렇게 한 거라고. 오리지널 100% 쌀이 아니에요, 그게. 햇쌀이 아니에요. 다 가공된 거지. 그래서 엄청 달아요. 지금은 여러분 못 느껴. 지금은 탄수화물 중독됐거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 야, 라면 그 밀가루 뭐야? 탄수화물이지. 라면 먹고 또 네 뭐해 그거? 또 밥 탄수화물 얼마나 먹는 거 도대체? 탄수화물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여러분 적이에요, 적. 건강에 적이에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 우리 옛날 조상들이 왜 밥을 이렇게 먹었을까? 왜? 다른 거 먹을 거 없잖아. 그 탄수화물 칼로리 와방이거든. 탄수화물로 칼로리 유지하는 거야. 그 밥이 이만큼이지. 고봉 뭐 이만큼. 건강에 무지 나빠요, 그거. 살 엄청 찌고요. 뇌에 진짜 안 좋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뇌에. 진짜 안 좋아요. 적입니다. 그러니까 흰쌀밥은 안 먹는 게 아예 끊어도 돼. 밥 아예 안 먹어도 돼. 삼겹살 많이 먹어. 삼겹살. 치킨도 좀 그래. 겉에 그 바삭바삭 그지. 구운 닭고기 이런 거. 닭갈비 이런 거 괜찮아. 이제 엄청 먹거든요, 밤에. 삼겹살 한 번 먹으면 3인분 먹거든. 살이 안 쪄, 진짜로. 이 돼지고기 지방은 다 배출돼. 좀만 걸으면. 쌀은 흰쌀밥 먹으면 안 된다. 먹으려면 잡곡 정도.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흰쌀밥을 안 먹는데 지금 잡곡을 한 번 먹을 때 세 끼를 먹어야지. 똑같아, 그러면. 적당히. 그래서 살 빼는 데에는 딴 거 없어. 운동하면 가장 좋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돼요. 살이 쫙 빠집니다. 자, 우리는 이끌어지는데 믿도록 말이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that 이하라고 믿도록. 몸무게를 줄이는 걸 말이에요. 몸무게를 줄이는 게 무언가라고 믿게 되는데 이 무언가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언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매체가 우리를 속인다. 실제는 쉽지 않아요. 자, reality show The Biggest Loser는 콤마 where은 and there. 그리고 이 쇼에서는 컨테스트가 뭐죠? 시합, 경쟁. 요 ANT, ENT는 항상 뭐뭐 하는 당사자라고. 그래서 시합 참가자, 경쟁자가 돼요. 자, 시합 참가자들이 drop, 여기서 계속 살을 빼다요. 10이나 심지어 20파운드를 빼는데 일주일 만에 몇십 킬로 빼는 거예요. 이것은 암시합니다. 빠른 결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흔하다고 암시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버린다. 우리는 찾아요. 가장 최근의 일시적 유행을. 그리고 우리는 이끌리게 되는데 그 제품들로. 이 제품은 주장합니다. trim이란 단어 다듬다. 머리 다듬어 주세요. 그 뭐다? I want my hair trimmed라고요.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trim이 다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다가 살 빼는 거. 우리의 허리둘레를 줄인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이끌리는데 30일이나 그보다 더 적은 시간에 말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 자, 예를 처음 했으면 뜻이 뭐라고요? 아직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역적이 된다. 그러나. 자, 그러나 매번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자신이 심지어 다이어트를 몇 번 시도한 뒤에도 어떠하도 깨닫는다. 훨씬 더 오히려 빼야 할 살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어떤 바로 살 빼는 것과 관련된 요소와 건강한 삶과 관련된 많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원어부가 나왔을 때 항상 원이 주어고 단수가 동사가 된다. is 이렇게 연결됐고
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that 이와 같아요. 어떠한 실제 현실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takes time. 이게 문제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좀 빼고 싶으면 고지저탄을 하루만 하지 말고 한 달, 세 달, 1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게 고지저탄한 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좀 효과가 나오더라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릴 시간이 필요하고요. 좋은 습관들을 맞죠? 좋은 습관들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문의 주제는 뭐지? 이거? 살 빼기에 뭐예요? 살 빼기에 관한 myth and 뭐예요? truth지. 그지? 살 빼기에 관한 myth가 뭐라고요? 통념. 신앙 알고. 통념이 뭐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살 빼기에 관련된 통념과 진실이다. 통념은 뭐예요? 쉽게 빠질 거라 생각한다. 진실은 뭐다? 이게 쉽지만은 않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실험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복습할 때는 여러분 요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바로 공부가 돼서 집에 가면 바로 워크북 풀든지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바로 하세요. 보시면서 최근에 심리학 연구는 밝혀냈는데 that 이하를 자 뒤에 내용을 미리 보면 이 실험 내용은 기억날까요? 약간의 단서만으로도 요 대상이 앞으로 이제 호감을 줄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예요. 아주 짧은 영상을 보게 합니다. 딱 보고서 느낌으로 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고 추측하게 만들어. 그게 실제 결과가 얼마나 맞아 떨어지나를 알아보는 거고 그 실험 결과가 뭘까 보자. 자, 대학교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2초짜리 영상을 보는데 한 교수가 강의하는 영상을요. 이 대학생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자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그러니까 요 보는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말하는 거야. 한 학기 전체를 영상 속의 교수와 보내게 되는 자기들 말고 다른 학생들이 그 교수를 어떻게 좋아하게 될지를 예측하게 돼요. 그 학기가 끝날 때쯤에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떤 대학생들 무리한테 영상을 틀어줬어. 혜리나?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에 뭐가 나와요? 교수가 강의를 해. 영상 보는 학생이 물어본 거야. 야, 요 교수가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게 될까? 너 말고 다른 애들이 추측해봐. 그럼 답을 쓰겠지? 좋아할 것 같다.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몇 초짜리? 2초짜리를 보여줘. 아주 짧은 거. 잠깐이면 끝나는 거. 단서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학생이 있는데 그 교수, 어떠한 교수의 2초짜리 클립이 영상이에요. 2초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한 학생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봐요.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그 교수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한 진술은 그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치? 얘는 좋다 했다, 싫다 했다. 뭐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자기 느낌에 따라 뭔가 나오겠죠? 좋다, 싫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좀 흘러 그 기록을 해놓고 그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 학생들인데 얘는 아까 설문에 대답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실제 수업을 들은 다른 애들이야.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 학생들인데 그 교수와 실제로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이 자, anonymous라는 단어 다시 볼까요? anonymous 얘는 익명인이라는 단어예요. 익명으로가 되고 옆에 참고 단어 unanimously 여기에 un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un이는 뭘 말한다? 원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다 형태를 하나로 맞추는 거 만장일치로란 전혀 다른 단어고 이거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익명으로가 들어가요. 자, 그 교수와 수업을 했던 다른 학생들이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기록을 하는데요. 뭐인지 아닌지를 그 수업을 들은 학생 본인들이 그 교수를 좋았는지 싫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아까 학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떤 학생이 좋다, 싫다 라는 결과가 있고 한 학기 이제 그 학기 끝날 때쯤에 다른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보니 좋다, 싫다가 있는 거라고. 요게 정말로 얼마나 일치하나 보냐 이런 얘기예요. 자, 비교를 해봤더니 놀라울 정도의 대단한 정확성과 함께 그 학생들인데 2초짜리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측을 하는데 바로 학급 전체 요 결과
학급 전체가 학기 끝날 때쯤 무엇을 느낄지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무슨 얘기야? 얘네가 일단 어떤 A라는 교수에 대해서 좋다고 먼저 했어. 2초만 딱 보고서 좋은 교수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한 학기 뒤에 이 A라는 교수에 대한 평가가 뭐가 많더라? 좋다가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제가 뭐다? 아주 조금의 단서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의 중요성이야 이거? 첫인상의 중요성. 2초짜리만으로도 바로 판단되고 그 판단한 게 실제로 한 학기 지나 보니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또 B라는 교수는 어떤 애들은 이제 싫다고 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보니 실제로 B라는 교수에 대해서 무슨 대답이 많더라? 싫다라는 대답이 대다수를 이루더라.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일치하더라. 자, 그 다음. 자, 그거는 들리는데요. 자, 사운드. 들리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형식 동사. 자, 뒤에 뭐가 오죠? 이 형식 동사도 형용사가 온다. 그죠? 그건 믿을 수 없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지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만드는 건데 나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험 결과를 봤더니 아주 약간의 단서만으로도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몇 개만 좀 더 해볼게요.